이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컨티뉴어티라고 보면 됩니다. 컨티라는 거는 촬영 대본입니다. 그래서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송 드라마. 방송 드라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뭐 사전 녹화를 한다고 해도 사전 녹화가 한 몇 주만 되면은 그게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 편집 끝나고 나서 주조정실에다가 테이블 전달하기 바쁠 정도로 굉장히 빠듯한 시간들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PD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기획에서부터 디렉팅을 해야 되니까 그 디렉팅을 하는 그 PD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편집까지 관여를 해야 되니까 야외 촬영까지도 하고 하니까 그 콘티를 또 짜야 되는데 촬영 대본을 짜야 되는데 그때 그주에 스토리보드처럼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의 기생충의 감독님은 원래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다고도 하고 사전 제작을 하잖아요. 영화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스토리보드는 대본은 방송 대본은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아웃라인 시납시스를 통해서 대충의 줄거리를 통해서 기획이 정해지면요 나중에 그때 대본이 그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처럼 짧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드는 그러나 이제 짧은 시간대만 제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스토리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드라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콘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티와 큐시트는 달라요. 큐시트라는 거는 드라마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촬영에 필요한 하나의 종이를 얘기합니다. 시트는 한 장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일목이야 요연하게 적혀있는 스토리보드 마냥 오디오 비디오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큐시트에서 듀레이션 타임과 리얼 타임 그러니까 아이템별 소요되는 시간들 그걸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리얼타임. 리얼타임 두 가지입니다. 리얼타임 RT는 두 가지예요. 리얼타임이 있고 실제 그 러닝 타임이 있어요. 러닝 타임은 00분부터서 60분짜리면 60분까지 쭉 소요되는 시간을 그 계산해서 덧붙여서 더해서 가는 시간이고 리얼타임이라는 건 60분에서 감해서 갈 수도 있고 더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은 제가 잘못 반대로 얘기했네요. 리얼타임은 9시에서부터서 시작한 뉴스가 9시 50분에 끝나면 각 아이템 뉴스별로 쭉 더해져 갖고 쭉 나가는 시간 뭐 이렇게 됐다면 100분 토론 같은 데서는 60분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60분에서 그 반대로 점점 소요된 시간을 까서 나중에 00으로 끝나는 것을 러닝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큐시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각 그 드라마를 제외한 드라마 특색이 있죠. 그 시납시스가 있고 대본이 있고 드라마 대본이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티가 촬영 대본이 따로 있어요. 대본에다 작성하는 사이즈를 정하고 리허설하면서 그 촬영 감독과 그 어떤 협의를 해서 다시 고쳐 나가고 또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허설하면서 정하는 그런 포맷이죠. 근데 그 장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큐시트가 있어요. 큐시트가 간단한 촬영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능, 시사교양, 뉴스마저도 큐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특집성으로 가요대제전처럼 뭐 3시간, 4시간 한다든 선거방송처럼 아주 장시간 한다든 큐시트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십 장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자, 뽑힌 자료에 대해 현장 답사를 통해 그 진위와 정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그렇죠. 현장 답사와 아, 현장 답사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전 답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처음에 적당한지 가서 한번 보고 그 몇 군데 장소를 보고 그 몇 군데 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장소를 가서 다시 한번 가서 촬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어떻게 그 카메라를 놓고 출연자들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촬영팀이 가기 전에 며칠 전에 미리 가서 그 믿을만한 AD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촬영에 필요한 거를 사전 답사를 두 번째 답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를 비로소 작성을 합니다. 기획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기획서는 구체적으로 촬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메인 프로덕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계획서예요. 계획서. 그래서 그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들을 담아줘야 돼요. 팀들이 이제 구성이 다 됐어요. 지금 방도 그 회의장도 정해져 그 선정이 돼 있고 해서 그 장소에서 이제 그 모여서 항상 그 회의를 하고 뭐 레귤러로 한다면 매주 그렇게 하는 거죠. 촬영 현장에 이제 메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현장으로 다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그 다음 주 거를 또 들어와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기획서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그 기획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기획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주 하는 것들은 이제는 뭐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작을 허락받기 위한 기획안하고는 또 다르겠죠. 구체적인 계획서들이 나와야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상사에게 제작을 하겠노라고 허락을 받는 그 과정에서의 기획서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제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작 의도라든지 누구에게 훔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요소로서 들어가는 것을 5W와 5개의 W 그리고 1H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5W 뭐죠? when 언제. 그러니까 이 방송 유형이 뭐가 있어요? 생방송도 있고 녹화 방송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스튜디오 야외가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언제 언제라고 나중에 기획서 제가 작성하는 방법을 다음 주 팀이 구성되면 다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언제는 생방송일 경우는 녹화가 아닌 생방송은 그 자체가 언제 촬영 일시예요. 그러나 녹화 방송일 경우는 언제란 거는 방송은 언제 하고 녹화는 언제 하고 두 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방송 일시와 녹화 일시. 아시겠죠? 생방송 날짜가 바로 그 촬영 날짜이기 때문에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스튜디오에서 장소면 어디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각 스튜디오에 실내에서 하더라도 라디오스타가 무슨 요일날 언제라는 건 무슨 요일날 들어가는데 스튜디오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거기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 프로그램들 같으면 서로 배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스튜디오 배정을 주로 기술 감독과 협의를 해요. 스튜디오에는 기술적인 부조정실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엔지니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영상 미술 쪽은 엔지니어 파트에서는 이제 좀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그 기술적인 기계를 다루는 부조나 뭐 카메라 조명을 다루는 오디오를 다루는 기계를 다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기술 감독이 그 배정서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지금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날에 하는 게 좋겠다. 이걸 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뭐 스튜디오 같으면 A 스튜디오, B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날짜와 함께 어느 날에 비어 있다면 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스튜디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야외에서는 그 장소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뭐 실내가 됐던 또는 바깥에서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중계차 배정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계차가 주로 언론사 보도 기능이 있는 언론사에서는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다음에 대형 프로그램들 뭐 그 스포츠 중계에서 아주 중요한 코리안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중계차가 배정됐을 때, 그래서 중계차가 뉴스 특집이라든지 무슨 그 코로나19라든지 무슨 세월호 이런 때 막 중계차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출동했을 때 중계차가 없을 때는 하려고 해도 제작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계 부분의 기술 감독과 협의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하는 거, 언제 하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5W 중에서 언제, 어디서, 장소, 그다음에 무엇을, 뭐 어디서는 또 2원 방송도 있습니다. 3원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나중에 기획서에 설명드려요. 무엇을,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획안 통과할 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들이에요. 먼저 생각할 문제들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컨셉에서는 무엇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시청 타겟층이죠. 타겟층, whom, 누구에게, 그 다음에 왜,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기획 의도입니다. why. 중요합니다. 기획 의도가 기획서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내용과 의도를 많이 봐요. 상사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나중에 나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획안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는 기획서에 나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언제 협의해서 타부서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고 기획안을 처음 통과할 때는 무엇을, 그다음 누구에게, 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기획안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과 그다음 누구를 향해서 타겟층을 어떻게 두고 왜 기획 의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how 뭐 이원 방송을 할지 그다음에 생방송을 할지 이런 것들과 장소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서 촬영 전에 준비 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안을 통과를 하는 것은 상사에게 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거든요. 그 기획안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 what, 그 다음에 누구에게 whom, 그 다음에 왜 하느냐, 뭐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도. 자, 이러이러하고 여기에는 맨 마지막에 뭐뭐 하고자 한다라고 반드시 끝내는 게 가장 통상적인 기획안의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기획 의도에는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부터서 뭐뭐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고자 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Y에는 상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획 의도인데 이런 기획 의도를 이렇게 뭐뭐 하고자 한다는데 근데 네 생각이고 이거는 뭐 타겟층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이거를 하면은 다 좋은데 예산이 엄청 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즘에는 장르를 넘나들잖아요. 에듀테인먼트, 그 예능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하는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에듀테인먼트도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시사교양에서 그 기획안을 하나 냈는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 한다고 봅시다. 우리가 어떤 그 건설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PD가 얼핏 보니까 재밌게 끌고 가고 싶은데 시청자 소구층을 좀 넓히고 싶어서 지금 나오는 뭐 박내라라든지 개그맨들 많이 등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시사 프로그램인데도. 그러니까 CP가 딱 얘기해요. 기획 의도나 내용을 보고. 야, 이거 네가 할 게 아니야. 예능 프로에서 하는 거지. 전체 내용이 지금 예능인데 왜 당신이 하는 거예요? 예능에서 다뤄야지. 근데 반대로 예능에서 여러분들이 학생 작품을 한다고 기획안들 내는 거 보면 이게 탁 그 유형을 잘못 잡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예능에서 어떤 기획안을 냈는데 주로 전문가들을 그 건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MC가 물론 이제 MC 한 분은 뭐 그 개그맨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정보 위주로 또 하면서 개그맨이 있으니까 또 재미 위주로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엔터테인먼트 예능 부문에서 그렇게 기획안을 냈어. 그러니까 CP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는 시사교양에서 다뤄야 돼. 이런 내용. 왜 너가 다루려고 그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김영희 PD라고 쌀집 아저씨, MB 부사장까지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재미를 위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는 정보 또는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어, 그, 그 접합시킨 PD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뭐 책이라든지 양심냉장고 이런 거 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뭐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정보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예능 PD였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좋았죠. 이거를 잘못 다루면요. 근데 이게 왜 예능에서 통과가 됐을까? 기획안은. 거기에는 강력한 MC였던 이경규가 있었어요. 이경규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있거든요. 요즘에 뭐 한 끼 줍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MC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많은 이제 뭐 신동엽, 뭐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있습니다. 김구라. 그렇지만 그때는 이경규 씨를 이렇게 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규 씨가 그만큼 순발력이 있어요. 이 때문에 그 감동을 주고 교육적 차원, 정보적 차원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이경규란 그 힘이 컸어요. 전체적으로 그 몰래 카메라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뭐 양심냉장고 같은 거 하면서도 전문가와 같이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고 또 그 감동을 주면서도 주는 현장에서 그 정지선을 넘지 않는 그 내용이 여러분도 오래돼서 잘 여러분도 모르실지 모르는데 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그래도 한적한 그 장소에서 그 정지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 자동차가 그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 자동차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에 서는지 건널목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선을 정확하게 그 전에 정지선 전에 섰는지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 탈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된 사람을 숨어서 보다가 가까운 장소에 숨어서 보다가 뛰쳐나가서 어, 냉장고를 주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지키는 양심적인 사람들란 얘기죠. 깜깜한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우리의 그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주는 부상으로서 그 냉장고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 냉장고였어요. 제목이.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진행하는데 얼핏 잘못하면 전문가들이 나오고 해서 또 무슨 정부에서 나오고 관련 그 무슨 그 경찰서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는데 거기에 사회를 이경규 씨가 봤다 이겁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최초로 한 우리나라 최초로 한 에듀테인먼트 엔터테인 저기 인포테인먼트 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얼핏 잘못하면은 이게 딱딱해질 수가 있고 교화적인 내용이 위주가 돼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이경규란 사람의 진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CP가 당시에 PD였던 PD 김영희 위에 CP가 통과를 시킬 때 PD가 설득을 했겠죠. 이경규면 충분히 이걸 재밌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야, 우리 프로그램에서 왜 이거를 그 시사에서 해야 될 걸 왜 우리가 다뤄야 돼? 말도 안 돼. 엄청난 다툼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최초로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실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담을 얘기하자면 그때 AD가 김태호 PD였다는 것이 나중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김태호 PD가 직접 그 얘기를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특강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책책책하고 양심냉장고 프로그램에 김영희 PD에서 그 팀에서 AD를 오랫동안 했다고 얘기를 많이 배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그 기획 의도, 와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도 그 나름 중요하지만 이게 각 파트에서 유의미하는지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예능이니까 예능이 위주로 돼야 된다. 또는 시사는 시사 쪽이 위주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기획 의도입니다. 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기획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기획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획안은 상사에게 통과를 시킨 이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제작하고 싶으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 예능이면 예능, 시사면 시사 교양에 CP에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Y예요. Y. 왜? 기획의도. 그리고 이 부분이 광고를 투자하려고 하는 광고 투자자들에게, 광고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how, 방송을 만드는, 제작을 하는, 메인 프로덕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하는 게 바로 how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일시는 아까 웬에 들어가는 거고요. 촬영, 여기에는 이제 촬영 때문에 그렇고, 촬영 제작 방법이라든지 예산, 해설자, 주요 내용, 출연자죠. 출연자,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상단에다 제가 그 기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맨 위에다가 오른쪽 상단 주로에다가 PD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메인 작가와 전화번호까지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적는 이유는 CP나 그 담당 국장이라든지 예능이라고 한다면 이 PD 이름과 작가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적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요 경영진 사장이 갑자기 PD와 독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PD 예능 PD 출신의 부사장이라든지 사장이면 직접 전화할 수도 있어요. 친하기 때문에. 근데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그 다음에 급하게 좀 물어볼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편성회의할 때 편성국과의 어떤 회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PD와 또는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PD 이름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메인 작가 이름과 전화번호 적는 게 기획서는 좋습니다. 자, 메인 프로덕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프리 프로덕션에서 여기에선 빠졌습니다만 구성안, 대본
콘티, 스토리보드, 뭐 장르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큐시트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각 그 챕터별로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 들어가기 전에. 메인 프로덕션에 촬영 콘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메인 프로덕션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프리 프로덕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촬영 콘티는 메인 프로덕션으로 넣을 수도 있다. 실행 단계에서.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실행 단계에서 많이 넣어요. 촬영 콘티. 촬영 대본입니다. 촬영 대본 콘티 작성은 PD가 합니다. PD가 하고 중국 복면가왕의 자문으로 갔더니 거기 유럽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과 그 중국 또는 북한 공산국가, 여러분 이제 중국에서 오신 유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갔는데 전혀 생소했어요. 근데 유럽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BBC에서 사람도 오고 그랬었는데 스텝이 어떤 거냐면 콘티를 음악 프로인데 우리나라 복면가왕처럼 목면가왕인데 콘티를 촬영 감독이 짜더라고요. 그리고 중계차를 이용해서 실내 체육관에서 촬영을 하는데 PD가 하질 않아요. 중계차 있질 않아요. 촬영 감독이 기술 감독, 그 다음에 촬영 감독 세컨 촬영 감독이 거의 옆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AG처럼 가지고 거기는 제가 돌아와서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탐구를 하지 않았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리허설이라든지 촬영 팀들하고 리허설을 하고 리허설 끝나면 그 리허설한 거를 그 옆에 있는 어시스턴트 그 촬영 감독이 옆에서 카메라 감독이 옆에서 다 그거를 리허설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리허설 끝나고 나서 콘티를 재작성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을 다 둘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중계차를 쭉 봤어요. 그리고 다시 콘티를 짭니다. 그래갖고 그 콘티에 의해서 촬영 감독들하고 다시 만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쳤으니까 좀 다시 한번 해보자.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전체 영상 제작 자체를 그 촬영 감독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PD는 결국은 기획하고 그다음에 출연자 섭외하고 예산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준비 단계의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쇼 프로그램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프로그램 제가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집, 영상 편집까지도 촬영 감독이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편집하는 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영상 콘텐츠를 촬영 감독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가지고 PD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쪽은 그래서 언뜻 생각한 게 그 전송 방식이 NTS식이 우리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럽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팔 방식이에요. 유럽이나 공산국가는 유럽에서 사온 테이프는 우리나라에서 못 틉니다. 컨버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프로그램 외국에 수출하면 유럽에 수출하면 거기서도 컨버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TV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주사선이 틀리잖아요. 전송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콘티 작성, 촬영팀 구성과 역할, 촬영팀 구성과 역할 부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이 촬영팀은 주로 제작, 뭐 보도 같으면 카메라 기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제작 파트 같으면 보도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론 프로그램 같은 또는 스트레이트 같은 시사 저널,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사 교양 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이런 제작 카메라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야외 ENG 카메라를 갖고 편집용으로 뉴스를 촬영해 온 사람들을 이를 제외하고는 TV에 나오는 모든 화면은 그러니까 제작 카메라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외 제작 카메라는 야외가 있고 중계차를 이용한 야외 또는 ENG 아니 EFP 저도 항상 입에 붙어서 EFP입니다. 카메라 자체가 틀려요. EFP 카메라.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스튜디오 카메라. 스튜디오에는 EFP도 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카메라들은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들은 멀티 카메라로 여러 카메라로 있으면서 부조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 케이블이죠. 그 화면이 부조로 가는. 그다음에 중계차도 중계차라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송신까지도 하는 주조에서 하는 송신까지도 하는 기능까지 있으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남산이 보이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할 때 하는 기능. 근데 어쨌든 생방이 됐던 녹화를 하던 그 부조종실 스튜디오 회사 내에 방송사 내에 있는 스튜디오 위에 있는 부조종실 역할도 하면서 송신 기능까지 같이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아웃 오브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할 때는 아웃 오브 브로드캐스트라고 할 때는 제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작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하는 제작을 아웃 오브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아웃 오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브로드캐스팅은 방송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사. 그래서 이동하는 방송사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가 있는 방송사예요. 그 기능을 동시에 다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송까지 하고 하는 기능.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차가 뜨면 생방송을 할 때는 반드시 서울 같으면 남산 송신소가 보이는 위치 마이크를 건물에 가리면 안 돼요. 그것부터 장소를 잡아요. 뉴스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 생방송 프로그램. 지방에서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은 지방에서 돼 있는 높은 산에 송신탑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여담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기억이 나는데 방송사 송신탑과 남산 송신탑 사이의 건물은 짓지 못하게 된 건축법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를 가로막는 데는 안 돼요. 생방송 가로막는 거는. 그래서 중계차는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가 남산 송신탑과 보이는 곳에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차 지붕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뽑아서 되는지 테스트부터 하고 장소를 잡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촬영팀 구성은 그렇게 됐어요. 야외 쪽에 할 수도 있고 멀티로 할 수도 있고 EFP로 해서 드라마라든지 한 대가 나간다든지 두 대가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도 보통 한 대씩 나가서 하잖아요. 자연 다큐멘터리. 자, 촬영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피사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또는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어떤 대상물을 피사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사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 샷의 사이즈, 샷 부분은 각 장르별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책에서 보는 사이즈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라마에서도 각 유형별로 틀려요. 사극에서의 바스트 사이즈는 또 현대극에서의 바스트 다 틀립니다. 뭐 바스트라 그래서 크로스샷이라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촬영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송 구성 실습은 그게 없으니까 조금 제가 언급을 하자면
드라마 사극 같은 데서는 왕관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왕비들도 엄청난 그 관을 쓰잖아요. 머리 같은 거를, 가짜 머리. 그다음에 갓을 쓰기도 하고. 이때 바스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왕관의 끝까지 해야 합니까? 갓 끝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바스트는 사극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각 방송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갓 안에, 왕관 안에 쓰고 있으면 그 머리 끝 있죠. 머리통, 머리의 끝 부분을 상정을 합니다. 벗었을 때 모습, 우리 보통 일반적인 그것을 생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바스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을 입었을 때 우리가 보통 타이트 바스트와 루즈 바스트로 또 나눠집니다. 그냥 일반 바스트와. 그래서 양복을 입었을 때 그 바스트, 일반 바스트는 그 재봉선 있잖아요. 주머니 끝에 재봉선의 두 번째 선이 일반 바스트예요. 루즈한 바스트는, 바스트라고 할 때 루즈한 바스트는 주머니의 끝부분, 재봉선 주머니 있죠. 또 원형으로 이렇게 된 아래쪽 그 부분이 루즈한 바스트. 타이트 바스트는요, 그 우리가 보통 양복을 보면 배지 같은 거 찰 때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추 그 왼쪽 하라에 그 배지 같은 거를 그 하는 그 선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실습할 때는 항상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갑니다. 이거 설명할 때는. 근데 이제 원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자르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타이트 바스트입니다. 물론 한복을 입었을 때는 또 다른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의 선을 잘라준 게 타이트 바스트예요. 그리고 크로샷은 반드시 턱선을 살려줘야 돼요. 이마는 잘리더라도. 크로즈업은 턱과 이마를 다 잘라주는 겁니다. 눈, 코, 입이 보여주는. 그 다음 비크로즈업은 어느 코, 입, 그 다음에 눈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걸 비크로즈업이라고 합니다. 웨이스트 샷은 허리섬. 그래서 미디엄 샷은 허벅지 있는데, 그 다음에 니샷은 정강이, 그 다음에 원샷 풀피겨는 발끝이 신발이 보이고 머리가 전체다. 그래서 1대2입니다. 공간을 줄 때 헤드스페이스나 그 풋스페이스, 그 화면의 끝단에 공간을 주는 거는 아래쪽을 1 정도의 비율을 주면 위는 2 정도의 공간을 주는 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샷이 있고, 투샷, 그룹샷, 그 다음에 풀샷, 전체를 보여주는, 그 다음에 롱샷, 익스트림 롱샷, 그렇죠? 비크로즈업을 익스트림 크로즈업이라고도 하는데, 비크로즈업 보통.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것은 사이즈에서, 지금 그 사이즈 얘기도 한 교실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들 설명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알기 쉽게. 익스트림 롱샷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드라마가 됐든 시사교에 그 헬기라든지 또는 드론을 통해서 어떤 그 강의실에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하는 거를 드라마에서 낸다고 합시다. 또는 시사교양에서.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익스트림 롱샷,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여주는데 그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마을 전체를 보여준 게 익스트림 롱샷이에요. 그 다음에 롱샷은 그 대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 전경을 전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 설명. 그 다음에 풀샷이라는 거는 이제 강의실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의실. 그 다음에 그룹샷은 강의실 중에서도 그 주인공이 있는, 얘기하고자 하는, 액션을 하는 주인공이 있는 부분의 그룹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투샷, 쓰리샷 이렇게 있고요. 아까 그런 샷들이 그렇게 점점 타이트하게 갈 수가 있고.
루킹룸이라는 거는 그 앞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시선은